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콩팥 문제를 안고 제 진료실로 찾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들 중 거의 70%가 매일 저녁 식탁에 올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닭고기입니다. 네, 닭고기요.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바로 그 단백질입니다. 아마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드셨을 바로 그 고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닭고기는 30년 전 부모님 세대가 드시던 닭고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위험한 무언가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피를 걸러내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약 1리터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공장식 사육 닭고기를 드시면 콩팥을 3배나 더 힘들게 만드는 화학 물질들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3세였습니다. 가벼운 허리 통증과 가끔씩 느껴지는 피로감을 호소하며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걱정스러운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좀 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부인께서 심장에 좋다고 이전 담당 의사가 저지방 단백질을 먹으라고 해서 일주일에 5번씩 닭가슴살을 요리해 드렸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콩팥 여과율이 4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3단계 만성 콩팥병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부종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닭고기를 먹으며 한 끼 한 끼 천천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거의 매주 듣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건강하게 먹었는데요. 규칙을 따랐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닭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구식 규칙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닭고기 산업은 지난 20년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닭들은 더 빨리 자라고 다르게 사육되며 고기의 위험한 수준의 퓨린과 염증 유발 화합물이 농축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요산은 콩팥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여과기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반복적으로 급증하면 이 네프론들이 손상됩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마다 달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됩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기검진은 이것을 충분히 일찍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보통 기본적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지만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수치가 전체 상황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콩팥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마도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깨는 것, 충분히 잠을 자도 계속되는 피로감, 저녁에 나타나는 발목의 가벼운 부종, 사라지지 않는 거품 소변.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닭고기가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콩팥을 손상시키는지, 어떤 조리 방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심지어 회복시키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소중합니다.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골든타임에 행동하신다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여기 서울에서 18년간 임상 경험을 가진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콩팥 손상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분들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를 선택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닭고기를 드신다면 지금 콩팥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콩팥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60%를 잃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0%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석 달 전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딸이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2년간 매일 구운 닭가슴살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콩팥이 40% 미만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공장식 사육 닭고기는 여러분의 조부모님 세대가 드시던 음식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육되는 닭은 50년 전 닭보다 3배나 빠르게 자랍니다. 이 닭들은 단 3월 5일 만에 살을 찌우도록 설계된 고단백 곡물 혼합 사료를 먹습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럽게 퓨린 함량이 높은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퓨린은 우리 몸이 요산으로 분해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요산은 신장역과 시스템의 직접적인 독소입니다. 닭고기를 드실 때마다, 특히 공장식 사육된 닭고기를 드실 때마다 신장은 이렇게 쏟아지는 요산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2번 닭고기를 드신다면 신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처럼 일주일에 4번, 5번, 6번 드신다면 이 섬세한 장기에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인 사구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흉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흉터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닭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이 이 문제를 10배나 더 악화시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닭고기를 구울 때, 튀길 때, 이게 껍질이 바삭하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울 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AGEs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특히 신장, 조직을 표적으로 하는 염증 화합물입니다. 흉터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구운 닭고기나 튀긴 닭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삶거나 찐 닭고기를 먹은 사람들에 비해 만성 신장 질환 위험이 47% 더 높았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긴 닭 다리살 한 조각에는 약 200mg의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400mg의 퓨린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튀긴 닭고기를 먹고 저녁에 닭고기 수프를 드신다면 이미 안전 한계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매주 반복한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으로 천천히
신장을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갈비뼈가 끝나는 곳,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그곳이 신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닭고기를 드셨다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닭고기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신장 내부에 조용한 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검진에서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신장 기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닭고기, 특히 공장식 사육 가금류를 드실 때마다 과도한 양의 퓨린으로 몸을 넘치게 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동물성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이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 닭고기는 30년 전 닭고기보다 3배에서 4배 더 많은 퓨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상업적 사육에서 사용되는 가속화된 성장 방법 때문입니다. 이 새들은 석 달이 아닌 단 35일 만에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근육 조직은 신장이 그렇게 농축된 양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대사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퓨린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몸은 그것을 요산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신장은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 단위를 통해 이 요산을 걸러내야 합니다. 네프론을 신장 속의 미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세요. 고퓨린 닭고기를 반복적으로 식사마다 매일매일 섭취하면 이 필터들이 요산 결정으로 막히게 됩니다. 결정은 날카롭고 들쭉날쭉하며 축적되면서 섬세한 신장 조직을 긁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닭고기를 먹은 환자들은 신장 질환에 대한 다른 위험 요인이 없었는데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정화하는지 측정하는 사구체의 여과율이 그들의 연령대에 대한 정상 속도의 2배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 제 눈을 뜨게 한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은퇴 교사인 박 씨는 만성 피로와 발목의 가벼운 부종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1.4였는데 이것은 우려스러운 경계선입니다.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는 체중 관리를 위한 가장 건강한 단백질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점심마다 구운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요산 수치는 데시리터당 8.2mg이었습니다. 7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신장은 퓨린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그의 신장 조직을 점진적으로 조용히 극적인 증상 없이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장 손상은 아프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의 70% 이상을 잃을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투석이나 이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닭고기를 조용한 신장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며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수년 동안 축적되는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퓨린은 문제의 절반일 뿐입니다. 공장식 사육 닭고기는 또한 잔류 항생제,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이 새들이 섭취하는 사료로부터 나온 염증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이러한 물질들을 매일매일 걸러낼 때 신장 조직 자체에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네프론의 벽을 두껍게 만들어 역과를 훨씬 덜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불량한 여과는 독소 축적으로 이어지고 독소 축적은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은 더 많은 신장 조직을 파괴합니다. 조리 방법이 이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닭고기를 굽거나 튀기거나
구울 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단백질과 당 분자가 열에 의해 결합할 때 형성되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신장은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장기에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제 어제 드신 닭고기가 바로 이 순간 어떻게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기검진에서 이것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 내부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프론들은 매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처리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대의 공장식 사육 닭고기를 먹으면 이 섬세한 필터에 과도한 양의 퓨린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퓨린은 요산으로 분해되고 여기서부터 조용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일정량의 요산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약 600mg입니다. 그런데 일반 닭가슴살 한 접시, 겨우 200g에는 거의 175mg의 퓨린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약 100mg의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하루에 2번 닭고기를 드신다면 서울에 계신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미 신장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퓨린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닭고기에는 대부분의 가정의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전역의 병원에서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십 개의 닭고기 샘플을 독립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연구원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되고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공장식 사육 닭은 근육 조직에 염증성 화합물을 축적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조직 자체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신장의 염증은 금속 파이프에 녹이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역과막이 두꺼워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누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확인하지 않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쯤, 발목이 붓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40-5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진실입니다. 시간 경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린이 많은 닭고기를 먹은 후 이후 3시간 이내에 요산 수치가 급증합니다. 신장은 즉시 이 급증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닭고기를 드신다면 신장은 회복할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염증은 미세한 흉터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섭취한 지 2년 후 혈액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돌립니다. 5년 후에는 만성 신장 질환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닭고기가 숨겨진 원인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리 방법은 이것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온에서 닭고기를 굽거나 튀기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신장이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운 닭 다리 1개에는 삶은 닭가슴살보다 이러한 유해 화합물이 3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 가정이 치킨을 좋아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십니까?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5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은 그녀에게 그냥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단백질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닭고기를 매일 주로 튀기거나 구워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8주 이내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고 활력이 돌아왔으며 발목 부종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멈춰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일반 닭고기를 신장 도구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요점이며, 바로 이 순간 한국 주방에서 이 실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섭씨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닭고기를 튀기면 분자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겪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황금빛 갈색과 바삭한 질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응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AGE라고 부릅니다. 이 AGE는 혈류를 통해 순환하는 작은 면도날과 같아서 신장 내부의 섬세한 역과막을 자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g의 튀긴 닭가슴살 한 조각에는 약 9,000kJ의 AGE가 들어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00kJ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튀긴 닭고기 2조각만으로도 이미 일일 안전 한계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튀긴 치킨만이 유일한 범인은 아닙니다. 구운 닭고기도 거의 비슷하게 위험합니다. 불꽃이나 뜨거운 숯 위에서 직접 닭고기를 구우면 표면 온도가 섭씨 250도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극한의 열에서는 AGE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도 생성됩니다. 이것은 신장이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하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은 신장 세포를 약화시켜 결국 포기하고 죽게 만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단 이력을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구운 닭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각한 신장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연관성을 설명했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심장병을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제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자, 당황하시기 전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닭고기 자체보다 조리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삶은 닭고기는 100g당 약 1000kJ의 최종 당화 산물만 포함합니다. 이는 튀긴 닭고기보다 9배나 적은 양입니다. 찐 닭고기는 더욱 좋아서 약 800kJ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고 섭씨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조리한 닭고기는 이러한 신장 손상 화합물을 가장 적게 생성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만 조리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즉시 튀기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직접 불에 굽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대신 채소와 함께 물에 삶으십시오. 부드럽게 찌십시오. 뼈와 함께 닭곰탕을 만들어 약한 불에 몇 시간 동안 끓이십시오.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식 조리법, 우리 할머니들이 요리하던 방식이 사실은 줄곧 우리의 신장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식당 닭고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업용 주방은 빨리 조리하기 위해 매우 높은 온도를 사용합니다. 배달 가게에서 파는 그 바삭한 치킨? 그것은 섭씨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재사용 기름으로 조리되어 독성 화합물 형성을 증폭시킵니다. 그러한 최종 당화산물 수치는 집에서 요리한 것보다 2배 또는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식당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제 신장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5번째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정보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투석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위험은 조리 온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닭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방법으로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특히 섭씨 180도 이상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로스팅할 때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제 클리닉에서는 이것을 신장 파괴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맛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혈류의 미세한 유리 조각처럼 축적되어 신장 내부의 섬세한 역과막을 관통합니다. 바삭한 튀긴 닭 껍질을 먹을 때마다, 그을린 구운 닭 가슴살을 즐길 때마다 더 많은 이러한 독소를 체내에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3년 전에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일주일에 4번이나 구운 닭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어쨌든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닭고기를 어떻게 조리하십니까? 그녀는 항상 껍질이 황금빛으로 바삭해질 때까지, 때로는 약간 검게 될 때까지 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맛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요. 그 검게 캐러멜화된 표면, 순수한 신장 독입니다. 그것이 최종 당화산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집중된 곳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조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튀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섭씨 100도를 절대 초과하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닭고기를 삶거나 찌기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닭고기는 바삭하지 않고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을리지 않고 촉촉할 것입니다. 8주 이내에 그녀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더욱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고온 조리와 특정 양념을 결합하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간장, 설탕 기반, 양념, 특히 상업용 바비큐 소스는 고온 조리 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러한 신장 손상 화합물을 더욱 많이 생성합니다. 닭고기를 달거나 짠 소스에 재운 다음 구우면 신장 파괴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조리 방법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십시오. 첫째, 조리하기 전에 보이는 모든 껍질을 제거하십시오. 껍질에는 염증성 지방이 가장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마늘이나 생강과 같은 천연 허브만 넣고 맹물에 닭고기를 삶으십시오. 온도를 낮고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조리한 국물을 절대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퓨린과 독소가 그 물에 녹아 나왔으므로 즉시 버리십시오. 저는 이것이 싱겁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삶은 닭고기가 판지맛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30초간의 바삭하고 풍미 있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투석기계 없이 30년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입니까? 오늘 주방에서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의 80세 생일을 손주들과 함께 춤추며 축하할지, 아니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3일씩 혈액을 정화하는 기계에 연결되어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즉시 조리 방법을 바꾸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6번째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굽기 방법이 평범한 닭고기를 신장 파괴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고온에서, 특히 직접 불꽃 위에서 구울 때 분자 수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고기의 단백질이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간단한 용어를 기억하세요. 최종 당화산물, AGEs. 이 최종 당화산물은 신장세포의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역과 장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네프론은 밤낮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최종 당화산물이 가득한 구운 닭고기를 드시면 이 독성 화합물들이 섬세한 역과막에 달라붙습니다.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서 최종 당화산물은 염증과 흉터를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이 45% 떨어지고 그 다음 10%, 그 다음 20%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 환자 중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건강을 매우 신경 쓰시는 분으로 붉은 고기를 피하고 매일 점심마다 구운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겉면이 바삭하고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웠습니다. 구운 닭고기에서 보이는 그 아름다운 탄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농축된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박 씨의 신장 기능을 검사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역과율이 4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 나이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최소 75%는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매일 구운 닭고기를 드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7년 동안 천천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 자신에게 화가 났던 부분은 이겁니다. 손상이 최종 당화산물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닭고기를 구우면 앞서 말씀드린 퓨린도 농축됩니다. 고온 조리 중에 수분이 증발하면 퓨린 함량이 더 농축됩니다. 생 닭가슴살 100g에는 약 175mg의 퓨린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닭고기를 바삭하게 구우면 물은 증발했지만 퓨린은 남아있기 때문에 230mg 이상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요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닭고기의 지방이 뜨거운 수치나 가열 요소에 떨어지면 헤테로고리 아민을 포함하는 염기가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다시 고기에 흡수됩니다. 신장은 이 헤테로고리 아민을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퓨린 과부하와 최종 당화산물로 고생하고 있는 장기에 추가적인 독성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시작되는 정확한 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고기를 섭씨 180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 형성이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대부분의 그릴은 섭씨 200도에서 250도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매번 위험지대에서 닭고기를 조리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제 닭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금류를 즐기면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째, 닭고기를 삶거나 데치면 온도가 섭씨 10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 온도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형성이 최소화됩니다. 둘째, 닭고기를 찌면 유해 화합물이 더욱 적게 생성됩니다. 셋째,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신장 손상 독소를 만들지 않고도 닭고기가 완전히 익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닭고기를 꼭 구워야 한다면 먼저 레몬즙이나 식초에 최소 2시간 동안 재워두세요. 산성 환경은 조리 중 최종 당화산물 형성을 최대 50%까지 줄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구할 수 있는 입증된 생화학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굽는 것을 중단하세요. 최대 한도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신장이 건강하다면 독성 부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불장난입니다. 지금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거기에 신장이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보호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4일이 70대의 강하고 기능하는 신장을 가지고 들어갈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며 기계와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의 20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은 괜찮다고 느끼며 어쩌면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할 뿐인데 정기 혈액 검사에서 신장 여과율이 40%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40%입니다. 그리고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물어보면 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닭고기입니다. 저녁으로 구운 닭고기, 건강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가장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들어서 먹는 닭가슴살, 잘못된 정보를 믿었고 신장이 조용히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드셔왔던 방식으로 닭고기를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닭 껍질은 다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버리세요. 껍질에는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퓨린과 염증성 지방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몸의 모든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을 때 이 추가 부담은 매일 축적되는 조용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조리 후가 아니라 조리 전에 껍질을 제거하세요. 둘째, 조리하기 전에 항상 찬물에 천일염을 약간 넣고 최소 30분 동안 닭고기를 담가두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가 물속으로 스며나오는 과도한 퓨린을 빼냅니다. 그 물은 완전히 버리세요. 수프나 요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그 퓨린들은 부엌에서 완전히 나가야 합니다. 셋째, 닭고기를 한 번 삶은 다음 그 물은 완전히 버리고 수프나 찌개를 만드는 경우 새 물로 다시 조리하세요. 첫 번째 끓인 물에는 해로운 화합물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국물을 진하고 걸쭉하게 만드는데 자신들이 신장 역과 장치를 파괴하는 바로 그 물질들을 농축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이중 조리 방법은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구했습니다. 넷째, 닭고기는 일주일에 최대 2번으로 제한하세요. 나머지 5일 동안은 다음과 같은 신장 보호 단백질 사이에서 번갈아 드세요. 퓨린 과부하 없이 깨끗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두부, 특히 흰자위가 쉽게 처리되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달걀, 산성 물질입니다.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신장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렌틸 콩과 각종 콩류는 섬유질을 제공해서 신장이 혼자 처리해야 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매일 정확히 이만큼의 물을 드세요. 본인의 체중을 30으로 나누면 그 숫자가 리터 단위로 최소 섭취량입니다. 70kg인 분은 대략 2.3리터입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요산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려면 꾸준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3단계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딸이 체중 감량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닭고기 구이를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정확히 따르신 지 8주 만에 신장 기능이 18%나 개선됐습니다. 서울에 계신 신장 전문의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약을 새로 드셨냐고 물으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약이 아니라 닭 껍질을 벗기고 물을 충분히 마신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신장은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이 손상을 되돌릴 힘이 있을 때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주방으로 가서 그동안 어떻게 닭고기를 준비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내일부터 이 5가지를 바꾸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지 이해하시도록 말입니다.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닭고기를 드시고 있고 그분의 신장은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내용을 알게 된 후 유기농 닭고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보호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평소 닭고기를 자주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신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